바디코치 재원쌤입니다. 오늘은 엘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엘보 한번 걸리면 정말 고생합니다. 거의 평생을 통증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엘보가 한번 오면 굉장히 힘든데요. 물리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고, 도수치료를 받아도, 그 다음에 주사를 맞고 침을 맞아도, PT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왜 이렇게 엘보가 빨리 낫지 않는 걸까? 그 비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제 미천인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엘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테이핑이나 어떤 해부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PT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많은 케이스가 있고, 물론 그 케이스들이 완벽하게 낫거나 이랬으면 전 지금 여기 안 있겠죠. 하지만 다른 분들보다 다른 트레이너나 이런 사람들보다 좋아지는 확률이 8, 90%전 높았던 것 같아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 엘보가 아프면 팔목까지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맞죠? 근데 요즘에는 팔목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안 좋아지는데, 제가 팔목 얘기하면서 어깨도 얘기했어요. 어깨의 문제로 인해서 엘보가 올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밑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엘보에 붙는 근육이 손등이나 밑쪽은 손바닥으로 가기 때문에 똑같은 근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같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거는 위에 어떤 부분이 틀어지거나 어떻게 되면 같이 틀어져서 연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연관이 생기는 근육 중에 가장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지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그래도 실전에서 이때 활용했던 지식들을 많이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연하게 어깨 회전근개라든지 아니면 대원근이라든지 소흉근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또 좀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근육이 바로 상완 이두근입니다. 상완 이두근. 왜 안발을 탁 걸렸는데 팔꿈치가 딱 올까요? 팔꿈치에 어떤 뼈가 팍 이렇게 틀려갖고? 아닙니다. 상완 이두근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보 꺾이면은 얘가 힘을 주고 있죠. 안발 안 걸리려고 탁 하면은 여기가 충격을 받으면서 탁 줄어들어 버려요. 줄어들면 어깨도 당겨버리고 엘보도 당겨버립니다. 그래서 엘보가 아픈 거예요. 아무리 치료받아도 얘가 해결 안 되면 문제가 계속 발생됩니다. 복싱은 어떻습니까? 예, 복싱은 딱 때리는데 때리는 각도가 90도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평평하죠. 근데 얘가 요렇게 가면은 별로 무리가 안 가요. 일직선으로 딱 하면. 근데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두가 늘어납니다. 맞죠? 이두가 늘어나는데, 늘어난 상태에서 때리려고 하는데 딱 부딪혔다. 그럼 충격이 빡 갑니다. 그러면 얘가 딱딱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을 모르죠. 왜냐면 어깨 아프니까. 왜냐면 팔꿈치 아프니까. 근데 문제는 만져보면, 저도 저 역시도 아파서 만져보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얘는 딱딱하고 얘는 몰랑몰랑하고. 그래서 이게 상완 이두근의 어떤 충격으로 인한, 아니면 어떤 과하게 늘어남으로 인한 단축되는 게 내 팔꿈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내 어깨를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문질러 봤습니다. 스스로 쪽쪽쪽쪽 막 문질러 봤어요. 문질러 보니까 어깨가 편해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가볍게 얘기한다고 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상완 이두근이 해결이 안 되면 회전근개라든지 엘보 정말 더딥니다. 평생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을 딱 정립했으니까, 제가 다니는 복싱장이나 제가 다니는 주짓수, 거기서 어떤 애가 그냥 제가 트레이너인 걸 아니까, 형, 아니면 삼촌, 저 엘보 왔어요. 그러면, 그냥 생각 안 하고 해봤어요.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문제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막, 으아 막 하는 거예요. 으아 하다가, 그만하세요. 했는데 딱 하고, 자, 움직여봐. 되는 거예요. 우리 관장님, 이게 그 스파링 애들이랑 해주다가 몇 명이랑 하다가 쇄골 쪽이 나갔대. 쇄골 밑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왜냐면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루타를 그냥 막 눌러줬어요. 그러니까, 하더나,
뼈가 부러진 줄 알았는데 안 아프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복싱 하다가 커팅을 하는데 커팅하는 힘과 주먹이 빵 맞아가지고 팔이 안 들어지는 분 막 눌러줬어요. 아니 그냥 문질러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우리 엘보나 어떤 회전근개를 완벽하게 좋아지게 하려면 우리 척추부터 봐야 됩니다. 척추를 똑바로 세워야 돼요. 척추를 똑바로 세우려면 골반의 위치가 똑바로 돼야 됩니다. 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똑바로 맞춰놓고 척추 일자로 맞춰놓고 척추 일자 되면 이제 라운드 숄더도 똑바로 맞춰놓고 또 목도 똑바로 맞춰놓고 그렇게 하고 하면 완벽하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많은 고객들을 어떤 폼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니면 뭐 어떤 스트레칭을 통해서 해본 결과 가장 빠르게 효과 볼 수 있는 것은 상완 이두근입니다. 내가 지금 팔꿈치나 어깨가 아프신 분 있고 아니면 뭐 트레이너 분들도 있을 것인데 여기를 집중적으로 어떤 풀어주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유동성 있게 만드는 상완 이두근을 유동성 있게 만드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혼자 하실 때는 여기 보면 이게 딱 잡으면 이두가 보이시죠? 아무도 만져줄 사람 없어. 나는 아무도 할 사람 없으면 딱 잡고 늘렸다가 줄였다고. 얘는 힘깍 주시고요. 늘렸다 줄였다가 늘렸다 줄였다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좀 잡은 상태로 전체로 이렇게 잡으면 아프거든요. 이 부분이랑 면으로 딱 잡아서 꾹 누르고 프레스한 상태에서 문질. 그 다음에 폼롤러 할 때는 다시 잡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하자마자 한 1분만 해보시면 1분만 하면 하자마자 움직임이 굉장히 편해져요. 1분만 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편해지면 그때 제 말을 믿고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좋다고 하루 종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풀려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풀려도 막 목숨 걸고 하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1분씩 하루에 3분만 해보십시오. 완전히 내 어깨와 엘보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